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47세 여성입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 15년 정도가 돼가네요. 배우자와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제 남편은 좋은 면이 많은 사람임에도 단점이 너무 뚜렷해서 같이 살기가 힘든 사람이더라고요. 이혼 직전까지 갔던 저와 내로남불 계산적인 남편 이야기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20대 후반까지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아 행정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2년 만에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고 동네 동사무소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나이도 3살 많고 2년 먼저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던 차였어요. 지금도 가끔 남편에게 내가 어디가 좋아서 반했냐고 물으면 땀까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말하곤 해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처음에 남편에게 관심이 딱히 없었는데 매일 얼굴 마주하는 정이 무섭다고 어느새 양가 상견례를 하는 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언니, 형부, 부모님 이렇게 5식구의 대전 외곽에서 농사하는 집안이었고 남편은 손이, 시누이, 시동생, 시어머님, 남편까지 해서 작은 동네 슈퍼를 하시더라고요. 양가 상견례에 9식구가 다 모여 밥 한 끼를 하고 1년 안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기둥 같은 아들이라며 신혼집 마련에 돈도 많이 보태주셨어요. 당시 저희 친정은 아빠가 허리 디스크가 오시고 엄마도 인공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셔서 농사도 쉬시고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 혼수만 조금 도와주셨거든요. 미혼일 때는 몰랐는데 결혼할 때 양가에서 도와주는 게 있으니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미묘한 자존심 싸움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가 5년간 회사 생활하며 모아둔 돈이 있어서 부족하진 않게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할 때도 느꼈지만 물건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신의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낌없는 나무가 된다는 점이었죠. 시어머니, 남동생, 누나가 옛날부터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명절, 시댁 식구들 생일에는 유난히 용돈도 많이 보내드리고 고가의 선물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공동 생활비를 각자 내고 나머지는 따로 경제 관리를 했기에 서로가 쓰는 돈에 대해 터치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친정 식구들이랑 사이가 돈독하고 애틋했기에 남편이 시댁 가족들에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 씀씀이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죠. 결혼 초에 남편의 내로남불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저와 남편은 같은 동사무소에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남편이 옆 구역으로 진급해서 옮기긴 했지만 겹지인들이 꽤 있었어요. 비록 전세로 얻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이사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겹지인들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꽤 많이 집들이러 왔었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부터 약 3, 4개월은 집들이를 계속했는데 결혼하고 첫 집들이라서 손님들이 결혼 선물 겸 여러 물품들을 많이 사들고 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공기청정기나 로봇 청소기 같은 고가의 선물도 있었고 저와 남편이 혼수로 해온 품목과 겹치는 제품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혼을 하고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나니 친정 엄마 아빠 생각이 왜 그렇게 나던지요. 평생을 몸으로 논밭 일구고 저희 2자매를 키워주신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면 집안일을 하다가도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봐야 부모님 은혜를 알고 철든다고 하나 봐요. 특히 그쯤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나이가 70대로 접어들고 온몸이 성한 데 없이 병원 신세를 지셔서 더 애틋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도 안부차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목이 칼칼하고 감기가 왔다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집안 가족들 모두 기관지가 약해서 꽁 달인 물도에서 먹고 감기를 조심했거든요. 그때 마침 집들이 선물로 들어온 공기청정기가 생각이 나더군요. 신혼집에는 제가 혼수로 해온 공기청정기를 이미 쓰고 있었기에 선물로 들어온 공기청정기는 창고방에 넣어둔 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비싼 건 아니지만 선물로 들어온 공기청정기가 있으니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다음날 택배로 보내드렸죠. 그날 저녁 퇴근 후에 남편과 집에서 밥을 먹고 후식과 차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하면서 있었던 일, 주변 지인들 소식을 남편과 담소를 나누다가 제가 친정엄마 기관지가 안 좋아서 선물로 들어온 공기청정기를 보내드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과일을 찍어 먹던 포크까지 던지면서 급발진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공기청정기? 당신 제정신이야? 여보, 그래도 그렇게 포크까지 집어던질 일이야? 진정해. 당신이 나하고 상의도 없이 공기청정기를 친정에 보냈다는데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평소 밝고 표현이 많은 남자긴 했어도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남편이 갑자기 성질을 내니 왜 그러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공기청정기 있고 어차피 선물로 들어오고 안 써서 창고에 넣어둔 건데 왜 그래? 나는 내 물건 손대는 거 싫어해. 어떻게 내 물건을 나한테 상의도 없이 함부로 남한테 주고 그래? 내가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드렸다는데 남이라니. 우리 친정 부모님이 남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나한테 물어는 봤어야지. 혼자 그렇게 결정하고 할 게 아니라.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전에 형님한테 준 로봇 청소기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형님 집에 가져다 줬잖아. 그건 공기청정기보다 배로 비싼 물건인데 남한테 왜 줬어? 우리 누나가 남이야? 누나가 필요하다고 했고 내 친구들이 사준 거잖아. 그 논리대로라면 공기청정기 내 대학 동기들이 결혼 선물로 사준 거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드려도 되네. 친정 부모님 기관지 약하셔서 미세먼지에 민감하시거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 괜찮은 거고. 어떻게 그거랑 그게 같아. 그 공기청정기 엄마 슈퍼에 가져다 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게 왜 달라? 당신 누나한테 준 거랑 우리 부모님한테 주는 거가 왜 다른 건데?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봐. 당신은 애초에 로봇 청소기 사용하는 거 믿음이 안 가서 안 쓴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누나네 준 거고 공기청정기 내가 안 쓴다고 안 했잖아. 신혼집에 결혼 선물로 들어오면 공동재산 아니야? 그럼 서로의 의견을 물어봐야지. 상식 아니야? 내가 로봇 청소기로 청소 안 하고 싶다고 했지 안 쓴다고는 안 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 확실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형님네 로봇 청소기 보냈을 때도 이렇게 화가 나서 언성 높이며 포크 집어 던지지도 않았고. 당신이 말하는 공동재산 뭔지 알겠어. 내가 다시 친정 가서 공기청정기 가져올게. 대신 시어머니 슈퍼에 공기청정기는 보내지 마. 내가 그건 싫어. 우리 집 창고에 공기청정기가 썩어 문드러지든 내가 끌어안고 자든할 테니까 당신 돈 남한테 주지 말라고. 남편의 공동재산이고 뭐고 하는 말에 정이 뚝 떨어지면서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짜게 식은 마음으로 공기청정기 하나로 굳이 남편에게 책 잡히고 한 소리 듣는 게 싫어서 친정에 보낸 공기청정기를 도로 신혼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물건을 줬다가 뺏는 기분이라서 진짜 치졸했지만 친정 부모님께는 더 좋은 공기청정기로 바꿔드린다는 말로 변명하고
다시 들고 왔네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 일로 남편 승질머리가 보통이 아니고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 그렇지 않던 사람이 성질 드러내고 화를 냈더니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기도 했고 제가 긴장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친정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결혼 초반이었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싶어 이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과 저 사이에 큰 갈등이나 싸움은 없었고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끼리만 살 때랑 자식이 생겨서 사니까 결혼 생활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지 자식이 태어나면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예전보다 더 참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저도 결혼하고 남편이 남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무언가가 저희를 묶어둔 것만 같이 깊은 애정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그 깊고 소중한 결속력도 남편의 유별난 시댁사랑과 차별 앞에서는 짜게 식었습니다. 특히 그 대단한 시댁과 제 친정을 대놓고 차별할 때는 남편 놈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낳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발목과 손목을 다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손이 시누이나 시동생도 일이 바빠서 매일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보살필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육아휴직 후 복귀하고 진급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아이 양육하고 집안일 하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시어머니 병간호를 전담으로 맡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어머님 병간호를 하라니? 요즘 동사무소 진급도 앞두고 있고 애 양육하고 집안일 하는 것도 바빠. 요즘 안 바쁜 사람도 있어? 애는 어린이집 맡겼다가 데리고 오면 되고 진급시험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일하는 동사무소랑 엄마 슈퍼까지 가깝잖아. 평일에는 출퇴근할 때 엄마한테 가고 주말이나 병원 가는 날은 연차를 써서라도 신경 좀 써. 집안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어머니 아프다는데 몇 번 들여다보고 말아? 그럼 당신 형제들은 뭐하고? 그 집은 자식이 셋이나 되면서 자기 엄마 아프다는데 나 몰라라 하니? 어머님 중병도 아니고 발목이랑 손목 잠시 못 쓰시는 건데 간병인이라도 써. 형제 셋이서 간병비 나눠내면 되겠네. 그걸 말이라고 해? 누나랑 동생하고 나는 평소에 늘 엄마 보필 잘했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당신 시집 와서 시댁에 뭐 해줬는데? 뭐? 내가 시댁에 못한 건 뭔데? 명절마다 행사마다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제사 음식하고 했으면 됐지. 그렇게 원하시는 손주 낳아드렸고 뭘 더 어떻게 해? 당신 시집 올 때 시댁에서 신혼 시작하는 거 싫다고 해서 홀어머니 혼자 사시는데도 장남인 내가 안 모셨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엄마가 보증금 4천만 원 보태주셨잖아. 당신 친정 힘들다고 우리 엄마가 돈 더 보태주신 거 알아? 그럼 그 보답이라도 해야지. 엄마가 매번 아팠어? 이렇게 몸 불편할 정도로 아픈 거 당신 결혼하고 처음이야. 그럼 말이라도 어머님 아프신데 내가 좀 가서 간호해야겠다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입으로 가라고 할 때까지 있어야겠어? 어머님 병간호 좀 하라고 하는 것까진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왜 시어머니가 신혼집 보증금 도와주시고 우리 친정에서는 안 도와줬다는 말까지 나와? 보답? 그 4천만 원 받은 거에 보답으로 간호하라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시댁이 결혼할 때 도와주고 해줬으면 당신도 눈치 있게 시댁 일 더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산 지 5년 정도가 지나서 남편의 말이나 행동을 보니 너무 계산적이고 상과 벌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도 친정 시댁을 차별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4천만 원 도와줬으니 그에 맞게 보답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반대로 저희 친정 행사나 가족 일에 무관심한 남편을 보면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돈을 적게 해줘서 저러나 싶은 마음에 서운함이 그득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서운함이 폭발한 건 그 후 멀지 않은 일 때문에 폭발하게 됐고요. 남편이 시어머니 병간호를 저보고 맡아서 하라고 했을 때 저도 바쁘다며 항변을 했지만 제가 유일한 며느리였고 시어머니가 제게 잘해주신 점이 많았기에 그렇게 하겠노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셨고 한창 저희 아들이 이쁜 짓을 할 나이라 손주도 자주 보여드릴 겸 시댁에 거의 살다시피 했더랬죠. 그런데 그 시기에 친정아버지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게 됐지 뭐예요. 예전에 농사하시다가 다치셨던 허리가 끝끝내 한계가 와서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 연세가 드실수록 안 아픈 곳이 없고 병원 가는 게 일상이라고 다 그렇다고 했지만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친정아빠 병실에 남편과 다녀왔더랬죠. 늘 태산 같던 친정아빠가 아픈 얼굴로 입원실에 누워 계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친정 식구들 앞에서 티는 내지 못하고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못 참겠어서 서럽게 울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왜 울어? 장인어른 허리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정정해 보이시고. 그래도 내 눈에는 안 그래 보여. 허리 수술이 쉬운 것도 아니고 평생 농사일 힘들게 하신다고 자기 몸 돌보지도 않고 사셔서 나이 드시니까 관리 안 한 여파가 올라오는 거라고. 난 보지 않았으니까 장인어른 고생했다고 하는 거 와닿지 않아서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냥 풍채도 여전히 좋으시고 얼굴도 좋고 건강해 보이기만 하던데. 자기 눈으로 저희 아빠 고생한 거 못 봐서 모르겠다뇨. 자기 부모 같은 분한테 할 말도 아닌데 뭣도 모르고 나불대는 그 입을 탁 때리고 싶더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아빠가 퇴원하시고 친정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제 남편은 일 핑계로 같이 못 온 거 있죠. 첫째 사위인 형부는 아빠 허리 수술비도 내주고 병간호도 해줘서 부모님이 감동한 눈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아빠 병원에 딱 한 번 가보고 전화 안부도 없고 퇴원 날도 함께 안 해서 친정 부모님이 조금 섭섭해 하셨죠. 평소에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는 친정 부모님이 걱정과 서운함을 표하시는데 제가 다 쪽팔리고 죄송하더라고요. 저보고는 시어머니 병간호하라고 대놓고 핀잔 주고 강제로 떠밀더니 저희 아빠 아플 때는 어떻게 손도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벌써 다 씻고 소파에 앉아 팔자 좋게 맥주를 한잔하고 있더군요. 남편 얼굴을 보니 화딱지가 나서 절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일 늦게 끝난다고 해봤자 7, 8시였어. 그럼 일 끝나고 처가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빠 퇴원 날인데 와주면 안 됐니? 식구들 다 모였는데 당신만 없다는 게 말이 돼? 피곤했어.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처가댁 갔다가 언제 와? 그래서 이렇게 혼자 팔자 좋게 술 마시고 앉아있어? 왜 갑자기 시비야? 뭐가 문제인데? 저번에 장인어른 병문안도 갔고 건강하신 거 알았으면 됐지. 나머지는 당신이랑 처형이 알아서 할 테고. 그래서 손 부러진 사람처럼 우리 아빠한테 안부 전화도 한 번 안 했어? 부모님이 둘째 사위 걱정하고 못 봐서 아쉽다고 하시더라. 내가 뭘? 할 만큼 했잖아. 어쩌라고? 형부는 수술비에 병원비까지 내내 했대. 언니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당신한테 병원비 내달라고 했어? 아니면 병간호 해달라고 했어? 전화 한 통은 해주지 그랬어. 바빴다고 했잖아. 나 대신 형님이 했으면 됐네. 당신 엄마 아플 때는 나보고 결혼 도움 받았다고 보답하라고 하더니 우리 친정 부모 아플 때는 도움 받은 거 없으니 당신이 보답할 일도 없다 이거야?
진짜 당신 계산적이다. 이건 우리 집 무시하는 거지. 내가 이번에 적금 타면 어머님 돈 돌려드릴 테니까 양가에 받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바라지 말자.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 소리 하려는 게 보였지만 제가 더 열받게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했더니 조용히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친정에 돈이 많고 잘 나가면 남편 놈이 저럴까 하는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적금을 타서 진짜 시어머님께 돈 4천만 원을 갚으러 갔어요. 결혼 5년 차에도 남편이 쪼잔하게 구는데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제 자신이 당당하려면 이 돈을 갚아야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펄쩍 뛰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말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큰 돈을 받아서 너무 죄송하다며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자식 결혼하는데 이 정도 보탤 돈은 있다면서 극구 사양하시지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돈 갚는다는 소리 하면 다시는 안 볼 거라면서 식구끼리 이러지 말라고 돌려보내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었는지 제가 돈 갚는다 소리 말라며 그 후로는 시댁 도와준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요.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죠.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여전히 시댁에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낌없이 주고 발벗고 나서면서 다 해주고 살았고 저희 언니네 가족이나 친정 부모님에게는 차별한다 싶을 정도로 인색했어요. 그리고 웃긴 게 서로 경제 관리도 따로 하고 각자 돈 쓰는 거에 터치 안 하기로 했으면서 제가 제 돈으로 친정에 뭐라도 해준 걸 안 날에는 돈 함부로 쓴다고 싫은 티를 있는 대로 내더라고요. 특히 결혼 7년 차에 친정 부모님 생신 때 고급 중화 레스토랑에 한번 데려간 걸로 남편이 돈이 남아도냐고 전에 없던 큰 승질을 내기에 네 부모 생신 때는 해외여행도 보내주면서 내 친정 부모 생신 때 고급 음식점 외식 한번 한 걸로 난리냐고 저도 화를 내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쫌생이 같은 남편이 말하길 자기는 저보다 월급 더 벌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 월급은 뻔한데 돈을 그렇게 쓰냐며 비아냥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돈 관리를 자기한테 맡기라는 둥에 개소리를 해서 제 화를 돋궜습니다. 진짜 남편이 저런 진상짓을 할 때면 목 끝까지 이혼 얘기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자식이 어리기도 했고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제가 많이 참았네요. 사소한 분풀이로 저도 시댁 일에 설렁설렁하지 적극적으로 뭘 해주진 않았고요. 그러다 결혼 10년 차쯤 남편이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는 짓으로 한 방 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결혼하면서 들어놓았던 적금 중에 10년 만기 적금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오랜만에 시어머님하고 둘이서 외식을 하고 있던 때였죠. 어머님, 이번 어버이날에는 일이 바쁠 것 같아서 오늘 미리 밥도 먹고 선물도 드리려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안 그래도 요즘 들고 다닐 가방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쁜 걸 샀어? 아유, 안목도 좋지. 매년 용돈 드리는 것도 좋지만 생각해보니 매번 외출 때마다 같은 가방만 몇 년째 들고 다니시길래 준비해봤어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내가 자식 셋이나 낳고 살았지만 장사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 기를 때 이런 걸 안 가르쳐서 그런가? 우리 애들은 너처럼 이런 섬세한 잔정이 없다. 말 안 해도 알아. 네 남편 잔정 없고 돈돈 하는 거. 미안하다. 내 잘못이지. 아니에요, 어머님. 늘 생각하지만 어머님은 100점 만점을 넘는 시어머님이세요. 저는 그 점에 너무 감사해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그건 그렇고 가방도 사주고 용돈도 그렇게 많이 보내면 어떡하노? 네? 용돈이라뇨? 며칠 전에 네 남편이 1,000만 원 보낸 거 너도 알지 않어?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든든하다면서 큰돈 보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이랑 돈 관리를 각자 하고 있어서요. 아유, 그랬구나. 용돈 치고는 너무 큰 돈이라서 다시 돌려보낼까? 아니에요, 어머님. 자식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더 드리고 싶은걸요. 잘했네요, 그이가. 10년 만기 적금 탔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혼자 있는 엄마 생각이 났다면서 보냈어. 내 아들이지만 이럴 때는 마음 씀씀이가 참 깊고 넓은 아이라니까. 그렇네요.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않는 남자니까 그 대단한 자기 식구 사랑으로 자기 엄마한테 크게 용돈을 보냈구나 싶었습니다. 그 시기에 시어머님도 하던 슈퍼일이 힘이 붙여서 가게를 접은 상태라 예전처럼 경제활동이 없어서 잘했네 싶었어요.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남편 돈이었으니 별 감흥이 없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자기 아들 자랑을 마르고 닳도록 듣다가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버이날 전날 저희 친정에 가서 저녁을 먹던 때였어요. 형부랑 언니네는 용돈 봉투랑 커다란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하고 저는 용돈 봉투와 옷 선물 상자를 내미는데 남편은 딸랑 카네이션 2송이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것도 저랑 친정에 오면서 들른 문방구에서 샀던 조화 카네이션 2,000원짜리 2개였습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남편에게 눈짓으로 이게 뭐야, 끝이야 라는 얼굴로 바라봤더니 남편이 획하니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친정 가족들 다 있는 상황에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진짜 그게 다였나 봐요. 평소 어버이날에는 그래도 건강식품이나 선물 세트라도 사들고 오더니 이번에는 조화 카네이션 2송이라뇨. 이 사람이 모르면 몰랐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1,000만 원 용돈을 보낸 걸 아는데 제 부모님한테는 싸구려 인조 카네이션 달랑 선물하는 꼴에 꼭지가 돌더라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던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역시나 집에 가서 남편 놈과 한바탕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문방구 카네이션 2송이 드린 거야? 당신이랑 처형네가 용돈도 드리고 선물했잖아. 원래 어버이날은 감사를 담아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날 아니야? 나 얼마 전에 어머님 만났어. 당신이 용돈으로 자그마치 1,000만 원 보내줬다고 하시더라. 어머님이 감동받으셨는지 계속 아들 자랑하시더라고. 님이 10년 만기 적금 타셨다고 하시던데. 맞아. 엄마 혼자 사시는데 현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슈퍼도 문 닫고 벌이도 없으신데. 나는 당신 어머님한테 뭐 해드렸게? 백화점 브랜드 가방 해드렸어. 들었어. 너무 좋아하시더라. 고마워. 그런데 당신은 만기 적금도 탔고 돈도 없는 게 아닌데 딸랑 카네이션 2송이를 해? 자기야. 우리 부모님은 고생 많이 하셨어. 먹을 것도 없어서 주변에 구걸해서 밥 먹을 때도 있었다고. 장인 장모님은 농사 지으셔서 끼니거리 떨어질 일은 없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셔. 여자 혼자 산다는 게 쉬워? 진짜 당신 보고 있으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결혼 10년 동안 시댁 친정 차별을 빠지지 않고 연례 행사처럼 하니? 그것도 대단하다. 우리 부모님은 고생 안 하셨어? 한평생 땅 일구고 농사 일한다고 쇠가 빠지게 고생하셨어. 이제는 인정 좀 해. 당신 가족만 가족이지 처가는 가족도 아니라고. 무슨 말이야. 나도 나름 처가댁 식구들 애정해. 반드시 물질적으로만 사랑하는 법은 없잖아. 그러면서 이번 어버이날 지출이 컸다면서 다른 데는 돈을 더 아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10년이라는 시간에 인이 박혀서 그런지 더 이상 남편 놈에게 화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시댁 친정 차별도 한결같이 했더니 저게 저 사람 천성이고 사람 자체라는 생각에 그냥 포기가 됐고요. 그리고 몇 달 후
친언니가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카 둘 다 방학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에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요. 조카들도 한창 손이 많이 가고 늘 바쁜 언니, 형부였는데 저희 집까지 온다고 하니 어찌나 기쁘던지요. 주말을 맞이해 도착한 언니를 배웅하러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려는데 언니가 저희 남편이랑 둘 다 같이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귀찮아하는 남편을 억지로 데리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웬걸요? 형부 차가 새 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늘 타고 다니던 10년 된 차량이 아니라 새 차인데다 무려 이름만 들어도 안다는 독일제 외제차였어요. 아니 형부, 새 차예요? 너무 멋있다. 와, 형님, 이 차 작년에 나온 새 모델이지 않아요? 엄청 비쌀 텐데. 로또 당첨되신 거예요? 아이, 무슨. 내가 아무리 월급쟁이보다 더 번다고 하지만 사업한다고 다 이런 차 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알면서. 선물 받았어. 예? 아니, 누가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해주신답니까? 자네도 곧 알게 될 테지만 사실 이거 장인어른이 사주셨네. 형부가 속닥거리면서 남편에게 몰래 얘기하듯 얘기했지만 조용한 주차장에 말이 다 울렸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남편은 동공지진이 올 정도로 놀란 눈치더라고요. 충격으로 멍한 남편을 데리고 형부는 신차 시승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으로 올라와 밥을 먹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형부에게 이것저것 질문 폭격을 해댔습니다. 시골 땅이 리조트 개발에 팔렸다고요? 그렇다니까. 예전부터 처가댁 논밭 팔라고 찾아온 업자들이 꽤 있었어. 그때는 장인 장모님이 농사 계속 하실 때여서 거절하신 거고 이제는 농사일도 안 하시고 자식들 중에도 농사일 할 일이 없으니까 파신 모양이야. 돈을 꽤 받으셨나 보더라? 저와 언니는 예전부터 땅 매매 과정이랑 이야기를 부모님께 계속 듣고 있었기에 별말 안 했지만 형부와 제 남편은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흥분을 좀처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형님한테 외제차는 어떻게 사주신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장인어른이 연락이 오셔서 자식들한테 선물 하나씩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뭣도 몰랐지.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리조트에서 시골 땅을 샀고 내가 첫 번째 자식이니 가장 먼저 뭘 사주고 싶다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내 드림카를 사주시더라고. 아마 와이프한테 물어봤나? 그러셨을 거야.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와, 형님 너무 좋으시겠다. 그렇지? 난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 이 차 받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날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게 아버님이 동서한테도 선물하실 거야. 자식들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라고. 사위들한테는 똑같이 외제차 해주시지 않겠어? 아니면 더 좋은 거 해주실지도? 형부는 너무 좋아서 며칠째 잠을 못 잘 정도라면서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저희 부모님께 너무 고마워했어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제가 결혼 10년 동안 보지도 못한 설레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언니와 형부, 조카들이 가고 나서 잠자리 들기 전 갑자기 남편은 저를 붙잡고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말대로 드디어 내 인생에 외제차 한번 가져보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남자의 로망을 몰라. 남자한텐 드림카는 대단한 거라고. 8, 9급 공무원 평생에도 저런 차는 갖기 힘들어. 아니 살 수는 있지만 그 뒤로 쫄쫄 굶고 살아야 한다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꿈 깨세요. 헛소리 그만하고 주무시고요. 만약에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내 선물 뭐 할지 물어보면 나는 형님 차랑 다른 모델로 같은 브랜드 차 말해줘. 내가 당신한테 차 모델이랑 사진 보내놓을게. 남편이 언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나, 용돈이나 선물을 시원하게 해드려 봤나 하는 의문이 들면서 남편이 기대하는 것 자체가 뻔뻔하고 한심해 보였지만 개꿈이라도 꿀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얼굴 가득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면서 씩씩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에 들고 상자를 집어던지며 뜬금없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왜 화내면서 상자를 집어던져? 안에 봐봐. 뭐가 들어있는지 보라고. 파워 관절염 치료 파스? 웬 파스? 당신이 샀어? 내가 이런 걸 왜 사? 상자 보라고! 남편의 최근에 상자를 봤더니 저희 아빠가 보낸 거더라고요. 당신한테 장인어른이 연락 왔었어? 당신이 파스 보내라고 한 거냐고? 장인어른이 해주시는 내 선물이 이거야? 이거 맞냐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이걸 보내라고 해? 왜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남편과 둘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웬걸요? 남편에게 친정아버지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은 제게 조용히 하라며 입을 막고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고요. 그리고는 어찌나 공손하게 전화를 받는지 보는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 그래도 찾아뵐까 했는데 먼저 연락 주셨네요. 잘 지냈나? 우리 둘째 사위 목소리 들은 지도 오래라서 이렇게 전화했네. 오늘 일하는 곳에 택배 하나 안 갔어? 택배 아주 잘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왜 근육통 파스 보내신 거예요? 전에 딸아이 얘기 들으니까 자네가 책상에 앉아 일만 해서 허리도 안 좋고 그렇다며. 자네가 매번 어버이날마다 사주던 그 파스야. 내가 써보니 효과가 좋더라고. 그래서 자네 선물로 3통 사서 보냈네. 제 선물로요? 그래. 내가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자식들한테 선물 하나씩 해주고 싶지 뭔가.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각자한테 필요한 걸 사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이야. 그 말씀은 저한테는 이 파스를 선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차는요? 형님한테는 외제차 사주셨잖아요. 내가 첫째 사위한테는 차 하나 뽑아줬지. 뭐 갖고 싶은지 물었더니 차를 원한다고 해서 말이야. 나 자네한테까지 그 소문이 났나 보구만. 저도 아버님 사위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뭐 갖고 싶은지 안 물어보시고. 내가 첫째 사위한테 전화하고 자네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 이 차를 사주는 김에 같이 사주려고 했더니. 그러고 보면 첫째 사위랑은 전화도 자주 하고 연락이 잘 되는데 자네하고는 딱히 통화해본 적이 손에 꼽네 그려. 제가 그때 아마 일이 바빠서 그랬을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아니네. 내가 바쁜 자네를 괴롭힐 수 있나. 특히 자네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부담스럽게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매번 자네한테 받은 파스 선물로 보냈네. 친정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개거품 물면서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남편은 만만한 저를 붙잡고 화풀이를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형님이랑 내가 같은 사위인데 누구는 외제차 해주고 누구는 파스 한 통 해줄 수 있어?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난 이 상황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정신 차려. 형부는 허리디스크 수술 비용도 대주고 병간호까지 해줬으니 외제차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지난 15년간 형부는 꾸준히 아들 노릇했어. 그런데 당신은? 당신은 뭘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받을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못해드린 게 뭐가 있어. 다른 사위가 할 만큼은 했어. 당신 진짜 뻔뻔하다. 저번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해드렸어? 조화 카네이션 2송이? 그리고 엄마 수술, 아빠 수술 하실 때마다 병원비 한번 드렸어? 매번 자식인 내가 용돈 드린다고 핑계만 댔지 당신이 챙긴 적 없잖아. 양심이 있어라.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논리 있잖아. 내가 친정 왜 안 챙기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 당신은 받은 만큼 돌려준다며.
그래서 우리 아빠가 받은 만큼 해줬는데 뭐가 문제야? 뭐라고? 그거랑 이건 다르지. 웃기고 있네. 지가 불리하니까 말 바꾸는 것 봐. 그렇게 뭐 받고 싶으면 사랑에 맞지 않는 당신 형제 부모한테 돌려받아.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다 퍼줬으니 해줄 만큼 돌려받으라고. 어디서 우리 부모님한테 바래? 남편놈이 좋아하는 논리력을 내세워 따져들었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그날은 따로 잤습니다. 그날 밤은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편이 역차별당해서가 아니라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제가 말하지 않아도 10여 년의 세월 동안 남편이 시댁과 친정을 차별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신 눈치였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마음 상해한다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이 하는 짓도 부끄럽고 그런 일을 당하며 사는 저도 부끄럽고요. 그 일 이후 남편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한동안 끙끙거리며 알아눕더군요. 어지간히도 기대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런 사위 차별을 받아야 하냐며 저보고 친정 부모님께 말 좀 잘해달라고 하길래 원래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 말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아빠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었어요. 딸, 퇴근했니? 네, 아빠. 어디세요? 집이세요? 아니, 지금 볼 일 있어서 읍내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이야. 그나저나 김서방은 요즘 많이 바쁘냐? 아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더니 안 받더구나. 그이는 일할 때 사적인 전화는 신경 안 쓰더라고요. 중요한 전화는 동사무소로 다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 그렇구나. 안 그래도 네 의견도 물어볼 겸 전화했단다. 뭔데요? 이번에 시골 땅 팔면서 받은 돈 중에 일부는 너희들 선물로 쓰려고. 그래서 네 언니랑 형부한테는 물어서 필요한 걸 해줬단다. 너랑 김서방한테도 해주려고 말이야. 아빠, 언니한테 미리 들었어요. 저희가 무슨 효도를 해드린 게 있다고 이러세요. 어떻게 받아요? 두 분이 평생 고생하셔서 일군 땅 판 돈으로 뭘 해요. 언니네는 장녀라고 해온 게 있으니 받은 게 당연하지만 저희는 한 것도 없고 안 받아도 돼요. 진짜예요. 네 언니랑 똑같은 말 하는구나. 그래도 부모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 늘 해줘도 부족하게 해준 것 같고 특히 네가 시집 갈 때 집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집이라도 하나 못 사준 게 천추의 한이 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네가 혹시 시댁에서 기 한번 못 피고 사나 싶어서 말이야. 아빠, 아니에요.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했고 오히려 제가 결혼 전에 돈 못 드리고 가서 죄송했어요. 저희 시어머님 얼마나 현덕한 분인데요. 그런 걸로 차별 안 하세요. 다른 시댁 식구들도 안 그렇고요. 그래도 김서방은 그렇지 않을 텐데 말이다. 사람이 다 좋을 수 있나요?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인색하고 계산적인 부분만 빼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젠 적응해서 괜찮아요. 내가 너한테 하는 거 보면 밉다가도 그래도 사위도 자식인데 싶어서 네 형부랑 같은 차를 뽑아주면 어떨까? 전에 보니 김서방도 차 좋아하던데. 아니요, 안 돼요. 그이한테 사주는 건 결사반대예요. 버릇 나빠져서 안 돼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빠는 미운이 고운이 해도 형부랑 남편 둘 다 사위인데 차별 없이 같은 외제차를 선물하려고 한다면서 저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 놈이 하는 짓이 괘씸해서 남편한테는 사주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한 것도 없으니 받을 자격 없다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알았다 하시면서 기어코 제 통장으로 3천만 원이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셔서 그냥 받았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께 선물 대신 돈을 받았다는 얘긴 하지 않고 모른 척 했어요. 제 사소한 복수였죠.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깨달은 바가 있는지 어쩐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일례로 친정 엄마 생신이 있던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친정 부모님 생신이라면 그냥 선물 하나 보내고 바쁘다는 핑계로 불참하거나 했을 텐데 웬일로 언니네 가족 친정 부모님까지 다 불러서 외식을 시켜주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도 후에도 안 하던 짓을 해서인지 친정 부모님 언니네도 어색해했죠. 얻어먹어도 되는 밥인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다들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활용정점으로 저희 엄마에게 백화점 브랜드 가방을 사온 거예요. 저도 그 시점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 생신 때도 가방 선물은 안 해줬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이 죽을 때가 다 됐나 싶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뭐가? 아니, 엄마 생신 기념인 건 알겠는데 외식이랑 가방 선물은 좀 당신 치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나도 할 때는 해. 왜? 오늘 별로였어? 아니,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아서 놀라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바람이 불어서 당신이 이렇게 변했나 싶어서. 그냥 나도 이제 반백살이 다 돼서 그런지 마음이 좀 달라지네. 저번 파스 사건도 그렇고 장인어른한테 차별을 받아보니까 당신이 말한 차별이 뭔지 알 것 같아서. 아, 그게 당신한텐 꽤 큰 충격이었나 보네? 많이 안 좋았지, 마음이. 그래서 이제라도 처가 식구들까지 잘 챙기려고. 남편에게 그 말을 듣는데 진짜 10년 동안 쌓여있던 서운함, 미움의 찌꺼기가 단번에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록 직접적으로 저와 친정 식구들에게 사과를 표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자기 나름대로의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형부가 남편에게 차 선물 받았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했을 때 남편은 진짜 설레서 행복해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친정 아버지에게 파스 한 통 달랑 선물 받고 근 한 달간은 두문불출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요. 저는 긴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먹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꽉 안아줬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간의 차이만 보이지만 결혼을 해보면 양가 문화가 다른 게 보여서 그 간극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시집와서 시댁과 친정의 표현의 차이, 집안 행사나 가족 간의 대화 빈도수, 먹는 음식부터 소비 패턴 등 얼마나 많은 문화 차이를 느끼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힘듦을 극복하는 건 무엇보다 가족 간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남편도 노력을 많이 해서 처가 식구들과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졌죠. 그 변화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요. 남편 말로는 자기는 멋대로 굴더라도 제가 시댁에 꾸준히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열고 노력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파스 사건이 가장 큰 계기였겠지만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제2의 신혼을 맞이해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사람의 단점이 누구보다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미운 구석을 더 못살게 굴고 싫어하지 말고 보듬어주면서 안아주는 건 어떨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 기똥찬 복이 마구 쏟아지길 바라봅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